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취업 전략 및 진로 설정, 유학, 이민 생활 등을 주제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네이버 캐치링 카페에 캐나다 건축 분야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8년 30이 될 때쯤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혼자 워킹홀리데이로 건너와서 현재는 캐나다 공공기관에서 건설 사업 예산 계획 업무 일을 하면서 2020년 현재 12년째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희님. 저는 이번에 국내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동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캐나다로 유학 간 후에 건축직 공무원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건축 설계지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의 건축직 공무원이라 함은 보통 건설 관리직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나 건축 설계 쪽으로는 공무원을 모집하지 않는지요? 요컨대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건축 도면을 수정하는 건축 설계직 공무원을 모집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캐나다에서 건축직 공무원이라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건설 관리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공공기관에 속해가지고 설계 일을 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이렇게 캐드 도면을 그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질문에서 해주신 것처럼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건축 도면을 수정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혹은 개발 허가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뭐 용도 변경 그런 것들을 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심사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건축 설계 쪽으로 공무원을 모집한다면 역시 마스터 과정, 즉 한국말로 하면 석사 과정이죠. 석사 과정을 밟은 후에야 취직이 가능할까요?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에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가 필수인 것 같은데 공무원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요컨대 국내 대학 5년제 건축 학사로는 공무원 취직이 불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캐나다의 그 굉장히 서로 다른 직업 시스템의 차이 혹은 뭐 이렇게 교육 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직업군이 있는데, 뭐 석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있고 혹은 뭐 학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 뭐 이렇게 2년제 컬리지 디플로마만 졸업하면 직업군들이 각각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가 필수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뭐 학사로 해서 하는 루트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석사가 대체로 요구가 되고요. 반면에 꼭 석사를 받지 않아도 꼭 정식 아키텍트가 아닌 아키텍처럴 테크놀로지스트, 뭐 테크니션이라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런 포지션들은 사실 2년 컬리지를 졸업하거나 혹은 4년제 학사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고, 그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도 정식 건축가 포지션이 있는 반면 그 밑에 이제 테크니션이나 테크놀로지스트 레벨의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도면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한 이렇게 리뷰를 해준다든지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석사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러냐면, 제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다. 각각의 직업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 뒤쪽에 보면은 5년제 건축 학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건축사 협회나 혹은 뭐 미국 건축사 협회 같은 곳에 조율을 해보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건축 학위를 인정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Canadian Architectural Certification Board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정식 건축사가 되기 위한 그런 인증 과정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보시면은 캐나다 외의 학교들 졸업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KAAB,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한국말로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이 협회에서 서로 함께 인증해 줄 수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순서니까 A부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아주대학교가 있고 뭐 카톨릭 광동대학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청주대학교 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여기서 직접 찾아보시고서 본인 학교 이름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졸업을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석사 졸업하신 것과 같은 걸로 쳐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건축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교육 부분, 그러니까 즉 학력 부분은 이제 이걸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 건축사나 뭐 엔지니어 이런 전문직 직업군들은 관련 협회에서 인증받은 과정을 졸업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계시면서 캐나다로 오셔서 뭐 어떤 직업군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뭐 멤버십이나 라이센스 그런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련 협회 바로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인증이 되는지 혹은 뭐 캐나다 외에 이제 어떤 협회들의 뭐 어떤 교육학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상호 인증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직 공무원으로 취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 설계 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할 생각도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석사를 마치고 3년간 인턴 건축가로 일한 후에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건축가의 대우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마 우리나라의 건축 설계직처럼 야근 박봉에 시달리지는 않겠죠? 제가 캐나다 와서 건축 쪽을 공부를 하고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체로 약간 한국말로 따지면 약간 발주처 쪽에서 일한 경험이 좀 더 많은 편이고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제가 토목 설계 회사에서는 일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건축 분야가 꼭 캐나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야의 특성상 조금은 이제 약간 예술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꼭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가들의 뭐 그런 뭐 유머를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야근을 한다. 이렇게 페이가 고생한 것보다는 좀 덜 받는다. 뭐 그런 유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분야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정말 워낙 이제 그런 문화가 세가지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그 컨설팅 해드려 봤는데 거의 대부분 본인 업종이 뭐 3D다 뭐 이게 꼭 건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도시든 뭐 엔지니어든 뭐 뭐든 이렇게 웬만한 전문직에도 다들 이렇게 뭐 3D다 맨날 야근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뭐 많이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건축 분야는 아마 지금도 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정말 뭐 꼭 건축사든 건축사가 아니고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스트든 테크니션이든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우나 전망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일 수 있는데 건축 분야가 약간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은 건축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엔지니어다, 뭐 도시계획가다 그러면 잘 모르지만 건축가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잘 알잖아요. 뭐 하다못해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예전에 장동건이 건축사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뢰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설계 회사에서 일을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도 심하고 뭐 그런 게 약간 없지 않아 있나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캐나다도 그런 면이 약간 없진 않아요. 저도 이제 건축 컬리지를 공부하고 여기서 졸업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설계 쪽으로 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설계 쪽으로 가려다가 나중에 조금 방향을 튼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워낙 설계 쪽은 경쟁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물론 잘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 외 분야로 약간 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일을 한다든지 혹은 뭐 견적 일을 한다든지 입찰 관련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건축가의 대우나 전망은 저는 사실 이렇게 캐나다 정도면 충분히 그 대우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을 한다더니 뭐 그런 거는 사실 워낙 분야의 그 약간 특성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꼭 이게 뭐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훨씬 못하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네, 좋은 직업으로서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쪽으로도 공무원을 모집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시 캐나다에서 도시계획으로 석사를 마쳐야 지원할 수 있겠죠. 덧붙여서 캐나다에서 도시계획 전공자의 진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전공이 도시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이제 그게 2008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3년을 쌓고 와서 자연스럽게 저도 캐나다에 처음에 와서 도시계획 쪽 일자리를 알아봤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랑 조금 달랐던 거는 여기서 보면은 순수 도시 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얼반 플래너 같은 게 있고 혹은 이제 얼반 디자이너라는 게 있거든요. 얼반 플래너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좀 더 뭐 장기 도시 계획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계획, 20년짜리 계획, 뭐 5년짜리 계획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용도 지역 설정을 하면 그 각각의 용도 지역에 대한 조례를 짜고 또 그거에 대한 허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사실 캐나다 처음에 왔을 때 공청회도 가봤어요. 한국에서 도시계획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청회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 쪽은 이제 일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것도 가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업무들이 사실 한국에서 일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도면을 그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말로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도 사실 아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말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상 캐나다 첫 해에 와서 알아보다 보니까 아 이게 외국인으로서는 하기가 약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캐나다 왔던 첫 해의 방향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민자분들이 영어의 장벽이 너무 높은 직업군은 조금 힘들어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민 1세대 분들에 비해서는 좋은 그런 루트로 가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사실 도시계획 쪽 일은 좀 더 언어의 장벽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보면은 공무원을 모집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플래너라는 직업군은 거의 공공기관에 대부분 다 있고요. 제가 일하는 것도 지금은 시청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청 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지역 전체적인 그런 도시계획 비슷한 일을 하는 네, 그런 포지션들이 있고 네, 공무원 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답변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나다 공무원 취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한국은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의 취업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같아요. 방법은 같고 그냥 다만 회사가 공공기관이다 뿐이지 취업하는 방법은 거의 같고요. 뭐 한국처럼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무원을 취업을 하시려면은 사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를 보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그런 것들을 잡 포스팅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과정이 같다 보니까 사실 뭐 사기업에서 일하시면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또 옮기신 분들도 많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죠. 중간에 뭐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갈아탄 케이스인데 혹은 또 반대로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사기업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서는 사실 뭐 공무원 취업이 꼭 이렇다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방법이 따로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공무원 취업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약간 자잘한 팁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 취업에 대한 이 자잘한 팁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들에서 기회가 될 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이렇게 앞으로도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